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점검했습니다. 부산 의원 대부분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등 자질 평가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짝퉁 상품을 SNS를 활용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외 방송과 영화 콘텐츠를 저작권 계약 없이 인도네시아에 불법으로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알리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희망 모금 캠페인도 2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치러집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주목되는 가운데 경실련이 현역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주식 보유 실태, 전과 기록, 사회적 무리 여부를 비롯해 법안 대표 발의 건수와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로 각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했습니다. 우선 부산 지역 의원 18명 중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은 의원은 3명, 조경태, 박재호,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5명이 한 건 이상을 지적받은 가운데 가장 많은 3건이 지적된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 보유, 부친의 편법 증여로 인한 재산 증식 의혹까지, 백종헌, 이주환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과다 보유에 더해 각각 소방법 위반과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건 이상을 지적받은 의원 비율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건씩을 지적받은 의원은 5명, 한 건은 7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과다한 부동산 보유로 14명이 해당됐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2건 이상 소유한 경우가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좀 억울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집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충분히 바라봤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정 정도 소명도 저희들은 이제 중앙경실련에서 받아봤습니다. 또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부산 의원들의 법안 대표 발의 건수와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정 활동들은 좀 성실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좀 더 부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유권자들이 공천 심사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향후에 어떤 투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의정 활동들과 의원들의 자질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경실련은 검증 하위 20% 이상을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며 각 정당에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공천 배제 명단을 작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짝퉁 상품을 SNS를 활용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품 브랜드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본 김모 씨. 해당 해외 직구 쇼핑몰에 접속해 같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짝퉁 상품이 배송됐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SNS,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해외 판매 식품을 주문했다. 주문이 취소되지 않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쇼핑몰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배송과 환급 지연하는 수법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의류 같은 것이 1위를 했는데 요즘은 SNS로 홍보를 많이 해서 유사 상품이라든가 직구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직구하면은 정말 그 회사에서 바로 오는 것 같으면 좋은데 대행업체 가잖아요. 그래서 가짜 제품을 버젓이 갖다 주고도 이게 가짜로 판명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나 또 제품 반품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처럼 구입할 때는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다시 돌려받거나 환불받거나 제품을 교환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구라는 것은 해외 물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 한해 부산시 소비자단체 상담센터에서 상담 접수 처리한 소비자 피해 건은 총 54,200여 건. 지난해보다 3,000여 건 감소했지만 스미싱 문자 관련 피해에서 금융보험 서비스, 의료 세탁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 피해 유형은 다양화됐습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심표 필라테스의 일방적인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신청 안내문 발송 후 코인 투자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피해가 늘고 있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투자 1억 5억씩까지 하셔서 재산을 탕진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가짜라는 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속아서 배로 이익을 주겠다. 이런 데 속아서 하시거든요. 속지 마시고. 한편 부산 여성소비자연합 등은 별도로 마련한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감별법과 자원 리사이클링 사례 등을 통해 생활 속 유익하고 올바른 소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내외 방송과 영화 콘텐츠를 저작권 계약 없이 인도네시아에 불법으로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월 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주택,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 함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컴퓨터를 켜자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식으로 드라마, 예능, 다큐관 등등 있고 영화관도 있는 거 확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IPTV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운영자 등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9년 동안 국내외 72개 채널과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송출했습니다. 확인된 영상만 10만 8천여 개, 월 시청료 2만 5천 원을 받고 해당 영상들을 송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케이블을 가입한 뒤 실시간 방송을 인도네시아로 송출하고 인도네시아에 만든 데이터 센터를 통해 영상을 받아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에 대한 교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해외에서 교민들이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은데 현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을 노리고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17억 원. 하지만 저작권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1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K 콘텐츠 관련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운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동구 범일역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버스 표지판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음주 사고를 낸 북구의회 A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됩니다. 북구의회 행동강령 징계 기준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는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서면에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했고 송상현 광장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중심가에 자선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온정의 손길로 냄비를 데웁니다. 올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 목표액은 125억 원, 전국적으로 350여 곳, 부산에는 14곳에서 모금 활동이 벌어집니다. 모금 참여 방법도 다양합니다. 거리 자선 냄비에 직접 기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 북부산 톨게이트에서도 모금하고 있고 물품 후원도 됩니다. 또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를 통해서 한 25억 정도를 우리가 모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모금된 자선 냄비가 아름답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심 광장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기부 목표액은 108억 6천만 원. 기부금이 1억 860만 원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 올라갑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이웃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구군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그리고 1회 3,000원을 기부하는 전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은 이달 한 달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구가 빈집 정비를 통해 경찰과 함께 여성 친화 안심거리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토송동입니다. 곳곳에 원룸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의 대학교와 대학병원 종사자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어두운 골목길은 기피 대상이기도 합니다. 밤에 운동을 이제 일을 마치고 가는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골목이라서 어둡기도 하고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여성 친화 안심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골목길 정비와 비상벨, 안심 거울 등이 설치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범죄 예방 안전구역으로 만들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에 들어간 서구 예산은 2,200만 원, 부산경찰청도 인프라 강화에 8천만 원, 서부경찰서는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과 LED 조형물을 설치해 힘을 보탰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안심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안전도시 서구,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개 기관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 여성 친화 안심거리. 서구는 이번 안심거리가 만들어지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지역 내 안심거리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큰 버스는 접근조차 힘든 도서 산간 지역 주민에 발휘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빨간 버스라 불리는 기장군 버스인데요. 일반 마을버스와는 달리 노선도가 교통 취약 지역 위주로 짜였는데 운영한 지 4년 만에 누적 이용객 30만 명을 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관읍 월평마을입니다. 마을 회관 앞 버스 승강장에 한 어르신이 앉아 있습니다.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빨간 버스,
즉 기장군 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야, 뭐 시간도 잘 지키고 기사들도 다 좋아요. 전에는 정안 맨업 사무소 앞에 갔는데 지금 자천역까지 가기 때문에 더 편리하죠. 여기서는 기장 바로 가능이 없는데 이제 자천에 가면 기장 가능이 8번도 있고. 시내버스의 경우 마을 입구 정류장까지 600m 넘게 떨어져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기장군 버스는 이처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정부 사업인 농어촌 교통 모델 중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월평을 포함해 병산과 신명, 석산, 중리까지 총 3개 노선에 5대 버스가 운행합니다. 20분에서 11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주민뿐 아니라 운전기사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시내버스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은 요 마을버스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 부위라도 그 타시면은 참 그 기쁨을 갖고 운전을 합니다. 기장군 버스는 4년 만에 누적 탑승객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통 복지 형태로 수익을 따지지 않는 농어촌 버스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운행 첫 해인 2019년 월 평균 3,074명에 그쳤던 이용객 수는 지난해 5,769명으로 늘었고 올해 10월까지 매달 1,128명이 타 첫 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노선도를 조절한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5번과 7번 버스 노선을 합해 신설된 동해선 좌천역과 각 마을을 오가는 기장 57번의 이용률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더욱 많은 주민의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수혜지가 거의 다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알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에게는 빨간 버스로 불리며 농어촌 지역을 누비는 기장군 버스. 도입 4년 만에 기장 구민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며 지내는 의식이 풍어제입니다. 청사포 풍어제가 4년 만에 열렸는데 올해는 어민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개최했다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해운대 청사포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청사포에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민과 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어촌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청사포 풍어제가 4년 만에 열린 겁니다. 별신굿이라고 불리는 풍어제, 시조신에 대한 가망굿을 시작으로 세종굿, 용왕굿,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을 비는 성죽굿 등 4일간 굿판이 벌어집니다. 해녀분들이나 또 부녀 회원들 또 마을분들이 이리 다 같이 모여서 또 흥겹게 또 이렇게 잘 되고 잘 되기를 빌고 이러니까 참 좋아요. 해운대 해변열차 등 주요 관광시설이 청사포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올해 풍어제. 생소한 광경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이런 뭐 하는 거를 볼 수 있으라는 건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청사포랑 여기 또 포구랑 그다음에 저 풍어제랑. 어촌마을 풍어제는 옛부터 내려온 중요한 전통 행사지만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올해 청사포 풍어제 역시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치러냈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시고 굿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는갑다는 것 같다.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축제도 될 수가 있고 또 마을의 자랑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걸. 어촌의 전통 문화인 풍어제, 잘 계승해 도심형 어촌마을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빈대가 출몰한 데 이어 최근 지역 숙박업소에서도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 차량기지. 방호복을 입은 방역업체 직원들이 좌석마다 특수약품을 뿌립니다. 손전등으로 빈대 유무를 확인하고 진공 흡착 청소를 실시합니다.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에서 처음으로 빈대가 발견되면서 승객 이동이 많은 도시철도는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서 빈대가 객실 내에 서식하고 있는지 유무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4번씩 객실 시트에 진공 흡착 청소를 시행해서 빈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숙박업소에서도 빈대가 출몰하면서 당국도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박멸이 쉽지 않은 데다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빈대 출몰 지역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지역 공공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의 방제약품이나 또 스팀 보일기 같은 빈대 퇴치 방제 물품 구입비를 또 1억 원을 12월 중에 내려줄 거고요.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와 또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해충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국의 빈대 관련 누적 신고는 5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건 사실이지만 부산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강서구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강서구에서 생산되거나 채취된 특산물 또는 강서구 업체가 제조한 물품으로 공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공급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강서구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가락 황금쌀과 짭짜리 토마토, 가덕 톳국수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하는 2022년 방송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2022년 방송평가 MSO 부문에서 400점 만점에 393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3년 연속 복수 종합 유선방송 사업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개인정보 보호와 장애인 시청 지원, 프로그램 편성 부분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올해 3분기 신규 케이블 TV 가입자 순 증가로 952만 명 가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